사회초년생 대부분의 실수 2. 자신은 신분이 없어서 집 구매가 안 될 것으로 지레짐작. 뇌피셜. 내가 지금 H비자인데 집을 살 수 있나요? 이런 질문을 한 사람이 있어. 그 질문을 제가 한두 번 드린 게 아니에요.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. 내가 H1 비자 때 저도 집을 안 샀어요. 영주권 받고 집을 샀는데 뭐 저도 똑같은 실수를 한 거죠. 어떻게 보면. 집을 그때 저는 사실 생각해보면 제가 집을 산 시점에서 3년에서 4년 더 이전에 집을 살 수 있었어요. 그 전부터. 근데 나도 몰랐던 거야. 왜 몰랐냐. 나한테 이런 얘기 해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거든. 여러분들 행운입니다. 왜냐면 내가 해주잖아 지금. 왜 안 해줬냐. 한국사를 잘 몰라. 모르기도 하고.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려면 연배가 한 우리 부모 세대는 한 5, 60살 정도는 돼야지 이제 대충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건데 그런 분들하고 친한 사람이 별로 없었던 거죠. 나는 무조건 집부터 살아. 왜 집을 안 사냐.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거든요. 특히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회원분들은 특히 내가 잘 되길 너무나 바라니까. 심지어 아까 F1 비자라도 살 수 있다 그랬잖아. OPT로 집 사서 집값이 크게 오르신 분 사례가 있습니다. 가까운 사례가 있어요. 우리 운영진 중에 글로벌 토목인 있잖아요. 그 친구가 OPT로 살 집을 샀다는 거 아닙니까? 예? OPT 시절에. 물론 이제 그냥 생 OPT는 아니고 스템 OPT를 받고, 그러니까 생 OPT 중간에 그분은 영주권 프로세스가 진행 중이었어요. NIW. 근데 영주권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취직이 됐고 발빠르게 움직여서 집을 사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취직을 하고 월급을 받으니까 무기지 알아보고 집을 사려고 딱 하는 순간에 은행에서 실용적으로 대출이 안 되겠다. 왜냐면은 그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남은 기간이 OPT 1년밖에 안 되잖아. 근데 그때 당시에 3개월인가 밖에 안 남아가지고 지금 대출이 힘들 것 같다. 다른 비자로 바뀌면은 그때 다시 연락을 달라. 그래서 3개월 뒤에 스템 OPT가 나와가지고 스템 OPT는 남기가 2년이잖아요. 어쨌든 집을 산 시점에서는 스템 OPT로 집을 샀다.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. 산 증인. 지금 여기 출연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그분이 몇 년 한 3년 됐나요? 집 산지. 집을 사서 그 집이 크게 올랐다. 한 2억 올랐죠. 3년 만에 3년 2억 벌라고 해봐. 주식으로 2억 벌라고 벌 수 있어요? 절대 못 벌지. 주식으로 2억 벌려면 20억 박아야지. 아시겠죠? 그래서 부자가 되는 사람과 계속 가난한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. 분명히. 공격적이어야 할 때는 공격적이어야 된다. 제가 뭐 주식이나 코인하라고 떠미는 거 아니잖아요. 이거는 기본이다. 사회초년생 대부분의 실수 3. 다운페이 20%가 없습니다. 모을 때까지 기다려야죠. 지금 텍사스도 집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괜찮은 집은 50만 불 줘야 돼. 40만 불짜리 집을 산다 쳐도 최소로 잡아도 1억이 있어야 돼. 왜냐면 20%면 이제 8만 불이지만 그 이외에 또 드는 비용이 좀 꽤 있거든요. 클로징 피부터 해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. 그럼 최소로 잡아도 1억인데 현찰 1억 모으기가 쉬운 줄 아세요? 월급으로? 절대 안 돼요. 절대 안 돼. 1,000만 원 모기도 힘들어 1년에. 특히 가족이 있다? 그러면 끝이야. 그러니까 생각을 잘못하고 있다니까? 아무 계획이 없어. 20%를 어떻게 모을 건데 하면은 이제 아껴 살아야죠. 그러면 아껴 살아봐. 10년 동안 1억이 모아지는지 절대 안 된다니까. 애들은 계속 커가지. 답답해. 그러면 계속 못 사는 거야. 한국에도 최근에 문제가 됐잖아요. 최근에 한국의 집값이 좀 떨어져가지고 약간 좀 집 산 사람들을 약간 피해를 보고 있고 집 못 산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배 아픈 게 덜 하긴 한데 한 작년까지만 해도 집 산 자와 못 산 자의 그 대립이 엄청 심했잖아. 집 못 산 사람들은 집값이 2배, 3배 뛰는데 자기는 벼락 거지가 돼가지고 집 산 사람들은 호재를 부르고 있고.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있잖아요. 집 가지고 후회하는 사람 중에 이 집을 괜히 샀다라고 후회하는 사람의 비율과 그때 살걸 안 샀네 라고 후회하는 사람의 비율이 1대9 정도 됩니다. 90%는 집을 안 사서 후회하는 거지 집을 사서 후회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. 왜냐면 집이라는 거는 최악의 경우에 내가 그 집 가서 살면 되거든. 그냥 그죠? 내가 여러분들한테 개투자 해가지고 집을 여러 채 굴리라고 하지 않잖아요. 그냥 내가 살 집 한 채를 사라 이거예요. 20대에. 근데 그거를 안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후회를 한단 말이에요. 근데 다운 페이먼트 20%가 없어서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. 20%가 없으면은 이제 몰기지 리스크가 있잖아요. 모기지를 못 갚을 확률이 있다고 은행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은행이 그 집을 사는 사람한테 바이어라 그럴게. 앞으로는 파는 사람 셀러고 사는 사람 바이어. 그 은행은 렌더라고 합니다. 빌려주는 사람. 렌더가 바이어에게 그러면 너네 보험을 들어올래? 그러면 몰기지 페이먼트 인슈런스라는 게 있습니다. 그게 한 달에 한 1,200불밖에 안 돼요. 저 같은 경우에는 100불도 안 했던 것 같아. 첫 집을 살 때. 아까 내가 10% 다운페이밖에 안 했다 그랬죠. 그때 당시에 그 집이 40만 불이었어요. 근데 제가 모아놓은 돈이 4만 불 있었어. 4만 불 받고 산 거예요. 근데 그 집이 지금 60만 불이 됐다. 2억 올랐다. 근데 한 달에 내가 100불 안 냈거든, 모기지 인슈런스를. 그러니까 이게 큰 부담이 아닌 거야. 아시겠어요? 왜 안 사는 거야? 왜? 무슨 20% 이거 어디서 줘서 들은 거야? 20% 이거. 20% 기준이 뭔지 아세요? 모기지 인슈런스를 안 살 수 있는 기준입니다. 20% 다운페이를 하면은 렌더가 오케이 너는 괜찮아 모기지 인슈런스를 안 갖고 와도 돼 안 사도 돼 그냥 그럼 한 달 안에 100불 세이브 되는 거예요.
그 정도 차이입니다. 아시겠어요? 다운페이 20% 제발 좀 이 얘기 하지 마라. 다음 사회초년생 대부분의 실수 네 번째. 제가 사는 곳은 존나 비싼 지역입니다. 존나 비싸요. 이런 뭐 동부나 캘리포니아나 서부나 뭐 이렇게 있잖아요. 그래서 살 엄두가 안 나요. 저도 텍사스에 살았으면 좋겠어요. 텍사스는 집값이 싸잖아요. 그러면 저는 진짜 속으로 웃습니다. 왜냐면은 동부에서 너가 집을 못 사는 상태라면 텍사스에서도 못 사. 왜냐면은 여러분들 집을 살 때 세 가지를 고려해야 되거든요. 집값, 재산 세율, 프로퍼티 텍스라고 합니다. 그다음에 소득 수준. 요 세 가지가 같이 판단해야 돼요. 근데 요 집값 하우스 프라이스만 보고 얘기를 하는 거죠. 하우스 프라이스만 보고 야 동부는 진짜 거의 뭐 서울처럼 대부분은 밀리언인데 야 10억짜리 집을 어떻게 사. 집값만 보고 얘기를 하는 거죠. 요 두 개를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. 이거는 제가 좀 뒤에 설명해 드릴 텐데 이 세 가지를 고려를 하는데 전문 용어로 하우스 affordability라고 합니다. affordability.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거죠. affordable. 그 하우스 affordability가 주마다 크게 차이가 안 나요.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. 동부에서 집을 못 사는 상태면 텍사스에서 집을 못 산다. 착각하지 마라. 텍사스가 집값이 싸다고 해서 네가 텍사스에서 집 못 산다. 모기지가 안 나온다. 보겠습니다. House Home Affordability in the US, in the United States. 색깔이 빨간색이 진할수록 집값이 높은 데예요. Median New Home Price가 높은 데고. 근데 이 동그라미 안에 원형 차트를 보세요. 텍사스가 35%죠. 이게 여기서 텍사스에 사는 사람 주민 중에서 어포더빌리티가 되는 사람의 퍼센트예요. 비율이에요. 35%가 집을 살 만한 경제적인 능력이 있다. 캘리포니아 33%예요. 차이 나나요? 차이 안 나죠? 이게 제일 낮은 데가 어디예요? 좀 색깔이 연한 데가. 이런 데죠. 뉴욕에 이런 데 뭐 이런 데 있죠. 졸라 비싼데. 그다음에 시애틀 낮죠. 캘리포니아는 의외로 이게 높아 어포더빌리티가. 왜? 얘네는 소득이 높거든. 돈을 많이 주잖아. 어떤 그지 같은 회사를 가도 돈을 많이 주잖아. 아시겠어요? 그러니까 어포더빌리티 돼. 만약에 뭐 시애틀 산다. 오케이. 이해해. 시애틀을 겁나 비싸니까. 오케이. 이해해. 근데 뭐 엉뚱한 데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이 메릴랜드, 뉴저지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이 아씨 나도 텍사스 살면은 집 살 수 있는데 뉴저지 48%야. 뉴저지가 집을 살 확률이 더 높다 이거야. 아시겠어요? 이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. 네. 근데 이거 지금 35분 설명해서 여기까지 오는데. 근데 이거를 그 사람한테 대화하다가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. 이걸 다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게 하다 맙니다. 그냥. 네 맘대로 살아. 내 말은 듣지 말던지. 이거 볼게요. Salary need to buy a home. 그러니까 이거 집을 살 만한 최소한 미니멈의 셀러리 연간 연봉이 얼마 정도 되느냐. 여기 보시면 1위가 여기 잘 안 보이죠. 캘리포니아 산호세 같아요. 25만 불을 연봉으로 받아야지 집을 살 수 있어. 근데 캘리포니아의 산호세에 25만 불 연봉 받는 IT 뭐 이런 사람들 겁나 많거든요. 왜냐면은 얘네들이 산호세를 데려오려면 이거 줘야 돼 연봉. 그래야지 집을 살고 뭐 살 수 있잖아. 그렇지만 얘네들이 딴 데 가면 25만 불 받느냐? 절대 못 받지. 아시겠어요? 그러니까 이게 1위부터 도시별로 나오니까 1위부터 한 4, 5위까지는 다 캘리포니아랑 저기 시애틀 이런 데예요. 그리고 쭉 가다가 9위가 텍사스 오스틴입니다. 오스틴이 겁나 올랐잖아요. 텍사스 오스틴이 얼마냐면은 11만 4천 불. 연봉이 11만 4천 불이 안 되면 오스틴에서 집을 못 사. 지금 현재로는. 아시겠죠? 이 연봉은 베이스 셀러리를 말하는 거예요. 토탈 컴펜세이션이 아니고. 그리고 내셔널 에버리지가 요 중간에 있는데 한 7만 6천 불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뭐 이런 데 보세요. 버지니아, 뭐 노스캐롤라이나 6만 8천. 의외인 게 텍사스의 오스틴이랑 여기 달라스도 있네요. 20위에. 이제 휴스턴이 좀 떨어지죠. 7만 4천 불은 돼야지 집을 살 수 있다. 그러니까 내가 몇 년 전에 집을 산 거 아니에요. 옛날에. 그때는 제가 연봉 한 10만 불 됐나? 그러니까 집을 샀죠. 이거 볼게요. 하우스 홀드 인컴. 뭐 예전에 했지만 이거는 이제 평균 소득입니다. 연봉. 텍사스 6만 7천 불이죠. 꽤 높아요. 근데 다른 이게 색깔이 좀 연한데 그래도 생각보다 높죠. 의외로 동부도 그렇게 진하지 않은 데가 많아요. 예.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보시고 염두에 두시고.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세 가지를 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. 소득 수준, 그다음에 뭘 봐야 되냐? 재산세율, 프로퍼티 텍스를 봐야 돼요. 프로퍼티 텍스가 텍사스가 겁나 비싸죠. 지금 일리노이 다음이죠. 엄청 비싸요. 이게 1.6%로 나오는데 이게 평균인 거고 동네마다 다릅니다. 새 동네는 더 비싸요. 제가 휴스턴에서 집을 사가지고 그때 그 동네가 좀 새 동네여가지고 거의 3% 가까이 됐단 말이에요. 3%니까 40만 불짜리 집이면 한 1년에 재산세만 12,000불, 거의 한 1,400만, 1,500만 원 되는 거죠. 세금을 집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. 그러니까 이것까지 고려를 해야 됩니다. 이런 데는 낮아요. 캘리포니아 0.7%밖에 안 되잖아. 절반밖에 안 돼. 그리고 이제 세 가지 봐야 된다. 그다음에 하우스 프라이스. 하우스 프라이스는 여기가 겁나 높죠. 요 세 가지를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몰기지 먼틀리 페이먼트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. 사회초년생 대부분의 실수 5번째. 이런 말을 많이 해요. 최근에
지금은 시기가 너무 안 좋은데요. 좀 기다리려고요. 왜냐면 집값이 너무 올랐어요. 갑자기. 지금 집이 너무 비싸가지고 미쳤어요. 막 이러면서 돈 모으면서 좀 기다려보려고요. 혹은 집값이 안정될 때까지 좀 보려고요. 집값이 떨어질 때까지. 이 사람은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. 평생 집을 못 살 확률이 높은 사람이에요. 자기가 지금까지 이런 생각을 했었다. 근데 오늘 내 이걸 봤다. 그러면 진짜 저한테 평생 감사해야 돼요. 진짜. 왜냐면은 이거는 너무 진짜 가장 답답한 케이스예요. 왜? 지금까지 미국 역사상 에버리지 하우스 프라이스 그래프를 볼까요? 집값이 떨어진 때가 한 2번 있었어. 요때 IT 버블 때랑 요때 서프라이 모기지. 근데 보세요. 서프라이 모기지는 정말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대공황이었거든요. 2008년에 정점을 찍었다가 쫙 떨어지는데 쫙도 아니야. 한 몇 프로 빠졌어요. 한 20% 빠졌나? 20% 빠졌다가 3, 4년쯤에 회복합니다. 정확하게 회복하는데 4, 5년 걸렸어요.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대공황 상황에서도 집값이 4년 정도 빠졌다가 회복됐어. 그리고 올랐죠. 그리고 요즘 미친 듯이 올랐죠. 그리고 요즘 다시 약간 그 연방에서 그 이자율 자꾸 올리면서 집값이 약간 줄어들었어요. 약간 어드저스트먼트죠. 그냥 조정이 온 것뿐이지 집값이 떨어진다? 저는 집값이 떨어진 거를 별로 본 적이 없어요. 살면서. 예. 한국도 마찬가지고. 그래서 집값이 떨어져서 싸지면 사겠다. 이거는 진짜 정말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죠. 예. 집값이 떨어질 리는 없다. 이런 대공황을 기다리는 거예요. 100년에 한 번 올 거야만 대공황을. 100년 더 기다리셔야 돼요. 그 다음 2번째. 같은 이유인데 지금 시기가 너무 안 좋은데 오케이. 모기지율이 너무 비싸요. 오케이. 이거는 좀 이해해. 오케이. 모기지율이 너무 비싸다. 오케이. 그 이유를 내가 인정하겠다. 근데 이것도 약간 답답하죠. 그래. 비싼 이자율에 사서 리파이낸스를 하면 되지. 리파이낸스가 뭐냐면은 그 재융자를 받는 거예요. 이거 볼게요. 일단 첫 번째. 지금 올랐죠? 지금 6% 지금 겁나 올랐어요. 미치듯이 올랐어요. 한 1, 2년 사이에. 왜? 연준이 계속 올리니까 이자율을. 모기지 이율도 같이 오르죠. 근데 이게 미국 전체 역사로 봤을 때 지금 싼 편인가요? 비싼 편인가요? 옛날에 우리 예전 세대에 이민 오신 분들은 막 8%, 10%에 샀다고 그러거든요. 그때 막 8% 떨어져가지고 어휴 싸네 하면서 샀다고 막 자기 얘기해줬어. 그때가 지금 언제 90 몇 년도 이럴 때 산 사람들 8% 막 많이 떨어졌다. 사자. 6% 떨어지면 막 대박 이러면서 막 사던 시기야. 근데 지금 6% 올라니까 비싸다고 이러고 있죠. 왜냐면 직전이 지금 미국 역사상 미국 200년, 200 몇 년의 역사상 가장 최저리의 시대였어요. 2021년 제가 요 마지막 포인트 있잖아요. 제가 요때 리파이낸스를 하거든요. 선고한 이 이상 떨어질 수는 없을 것이라 생각해서 제가 첫 번째 집을 2018년도에 사는데 그때가 4.5%에 샀어요. 여기 4.5% 보이죠? 사서 쭉 하다가 2021년에 오케이 나 리파이낸스 할래 해서 은행에 쫙 돌려가지고 2.5%인 거 합니다. 그래서 저는 진짜 그 첫 번째 집이 진짜 지금 돈을 낳는 황금알이에요. 왜냐면 2.5%의 모기지 이율을 나가는데 월세는 많이 받고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 사면은 왜냐면 초저금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. 지금 일시적인 거예요. 어차피 떨어진단 말이야. 지금 샀다가 나중에 떨어지면은 저처럼 리파이낸스를 해라. 그러면은 내가 빚진 것만큼 다른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그 빚을 다 갚아주고 그럼 내가 남은 모기지가 30만 불 있었다 쳐요. 그럼 30만 불 다른 데서 빌려와요. 2.5%의 이자율을. 그래서 원래 기존의 걸 갚아버리고 2.5로 새로 계산하는 거예요. 그럼 한 달에 내가 돈을 더 조금 내게 돼. 아시겠어요? 그리고 전체로 계산했을 때도 내가 이 30만 불 남은 거를 4.5%로 뭐 한 25년 남은 거랑 이거를 30만 불을 2.5% 빌려갖고 30년 다시 시작하는 거랑 총량으로 계산했을 때 이쪽이 적으면 이익이죠. 그죠? 그 정도는 계산할 수 있잖아. 우리 공대생인데. 그 정도 계산할 수 있어요, 없어요? 계산 못해도 구글에 치면 계산하는 거 다 나와. 그 프로그램 있어요. 그러니까 지금 이사율 6% 7%인데 어떻게 바보야. 야 이자율 비싸게 사가지고 나중에 리파이낸스를 하면 되지. 그래도 6% 7% 해도 지금 2,500불밖에 안 되잖아. 그럼 몇 년 기다렸다가 오케이 이자율 떨어지면은 이거 내는 게 한 얼마나 차이 날 것 같아요? 한 2,200불 내게 돼. 한 2% 떨어지면 한 300불 떨어져. 그러면 기다리는 동안 집값은 오르고 자기는 그 2, 3년 동안 렌트비 내면서 말이 안 되는 거지. 경제관념이 전혀 없는 거죠. 그냥 살아. 6%고 7% 나발이고 지금 살아 그냥. 뭘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거지. 이게 보온적인 했어요. 이게 지금 그래프를. 아시겠죠? 자 여기까지. 너무 지금 날려왔는데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. 다 끝났어요.